안녕하세요. 맨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2월 7일입니다. 제가 PPT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2.52% 상승해서 194.76불로 마감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테슬라만 계속 흐름이 좋은데요. 200저항선은 역시 두껍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가격이 아니라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니까요. 꾸준히 모아나가서 향후에 한 3년 뒤, 5년 뒤에 더 크게 수익 보시길 응원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4조 추가 이익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소식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조금 억울로 아닌 억울을 끈 건데요. 10K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누적 워런티 익스펜스가 3,500밀리언 불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 차량이 문제가 생겨서 뭐 리콜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테슬라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비용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뭐 치자면 예수금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한 4조 정도 현재 예수금이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이거를 바로 현금화시켜서 추가 이익을 한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만큼 테슬라한테는 4조나 되는 추가 여유분이 있다 라고 정도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워런티 익스펜스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이렇게 재무제표를 늘 이쁘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FSD 연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으로 4조 원 규모의 복주머니도 확인했죠. 테슬라가 이제 인도량 발표를 할 때 그 인도량을 보면서 되게 올해 실적은 좀 이번 분기 실적은 좀 안 좋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통 그럴 때 보면 FSD 연매출이나 다른 뭐 추가적인 복주머니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여러 복주머니를 통해서 실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복주머니 없어도 좋은 실적이 나오지만 말이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제표상에서 테슬라가 안전 마진을 스스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재무제표를 관리하는 사람은 재무제표를 까보면서 이게 좀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은 복주머니에서 돈은 조금씩 뺐어가지고 실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도 자기네들 현금이니까요. 참고로 테슬라는 이제 이런 복주머니 외에도 현재 총 자산이나 총 부채, 총 자본을 고려해 봤을 때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타 내연기관 업체들은 돈을 못 벌어서 안달인데 테슬라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도 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자사주 매입 타이밍을 좀 놓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이렇게 돈이 많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 게 과연 우연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하나하나가 다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 보험 유럽 진출 소식인데요. 컴퍼니 하우스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몰타에 등록하여 보험 사업이 유럽 지사 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테슬라 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왜인지 아시는 분들 알고 있으신가요? 우리 보험을 들 때 보면 우리의 운전 실력이 아니라 우리 운전 경력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우리 차가 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주요 요인으로 보면서 보험금을 산출하게 되죠. 근데 보험사들은
우리의 객관적인 운전 실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나열한 그런 요인들 가지고 보험금을 산출하게 되고, 그렇게 보험금을 산출하게 되니 보험금이 좀 더 그들 입장에선 보수적으로 잡아서 산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운전 실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측정한다면 그냥 뭐 무사고가 몇 년째인지 그 정도만 보험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주행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 차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는지를 계량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 점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주가 차주에게 안전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이 안전 점수랑 그 FSD 베타랑 연계시켜서 베타를 뿌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테슬라가 나의 운전 안전 점수를 계량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니 타 보험사보다 싸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타 자동차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싸게 보험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은 주행 데이터를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균적인 마일당 사고율과 테슬라를 탔을 때 마일당 사고율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몇십 배 안전한데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기 보험에 대해서 타 보험보다 좀 더 싸게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보험료가 싸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험료가 싼 게 문제가 아니고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과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원래 기술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항상 100%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거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거는 무조건 실패한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100% 안전한 자율주행은 불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보다야 몇십 배, 몇백 배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100% 무사고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100%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한 번 사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장이기 때문이죠. 근데 차량 사고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 휴먼 에러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휴먼 에러로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휴먼 에러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뭐 과속을 한다거나 신호위반을 한다거나 불법 유턴을 한다거나, 그렇게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실수, 오류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휴먼 에러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고 나는 것을 보시면 사실 이게 기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뭐 요즘에야 뭐 급발진 이런 사고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교해 봤을 때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보다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만에 하나 일어나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도 뭐 사람도 불안하고 테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발표하고 싶은데 이러한 만약의 경우 특이 케이스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테슬라 보험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FSD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냥 다 배포를 해버리고 FSD를 켜고 주행을 하시는데, 만약에 주행하다가 사고 나면 테슬라가 그냥 다 물어주겠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 한간에서 뭐 레벨 3, 레벨 4, 레벨 5 이렇게 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손을 떼면 몇 단계고 손을 뭐 떼고 뭐 사람이 없으면 몇 단계고 이게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의미가 없는 행동일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율주행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율주행을 정의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정의한 방법은 테슬라가 현재 FSD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인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안전하고 웬만하면 사고가 안 날 정도로 100%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기술력을 끌어올린 뒤에 FSD를 발표해서 만에 하나 그 엣지 케이스에 대비해서 테슬라 보험으로 그 출고를 막아 놓았다면 저는 그것을 자율주행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이라는 것은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단언컨대 일론 머스크는 무조건 이 이상으로 생각하고 테슬라 보험을 고안했을 겁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인데요. 웨도부시에서는 200불에서 225불, RBC 캐피탈에서는 186불에서 223불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웨도부시의 데나 에브스가 중국 테슬라 수요가 좋지 않았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가격 인하에 대해서 동요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테슬라의 타겟층, 그러니까 소비층은 기존 중국 업체, 샤오펑이나 니오나 등등 기존 업체의 타겟층과는 달랐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중국 업체가 만드는 차량들은 거의 다 주행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비교적 그들에 비하면 럭셔리카로 좀 분류가 되고 있었죠. 어쨌든 테슬라와 그들 간의 타겟으로 하는 소비층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일부 모델에서는 타겟층이 겹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타 구매자들도 실질적으로 테슬라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중국과 미국이 자율주행 및 전기차로 패권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것 같고요. 사실 중국에 대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최근 일론이 중국 인사를 중요직으로 승진한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마 이 이유도 이거는 좀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은 절대로 자국 기업인 테슬라를 뒤로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근데 좀 사실 중국이 좀 위험하긴 합니다. 다섯 번째 뉴스, 테슬라가 전년 대비 28.8% 인력 증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22년 테슬라 직원 수가 총 12만 명인데요. 전년 대비 28.8%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GM은 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면 GM보다 되게 많이 뽑았네? 테슬라가 좋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수치를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이 수치가 중요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GM과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테슬라가 GM이랑 달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포커싱을 채용을 많이 했다는 것에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테슬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직원의 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는 질 좋은 인력입니다. 사람은 많이 뽑는다고 해서 일이 잘 되진 않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한테는 수백조, 수천조를 줘도 저는 자율주행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 혼자서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돈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입한 돈에 대해서 몇십 배, 몇 배의 효용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곧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고요. 그렇다면 이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GM에 많이 갈까요? 테슬라에 많이 갈까요? 당연히 테슬라에 많이 가겠죠? 근데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테슬라에 많이 가는데 심지어 그 절대적인 양도 GM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사실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실 일은 사람이 하니까요. 맨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